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 투자 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오늘 매매했던 종목 웹스랑 매매했던 종목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 살펴볼 만한 종목들 한번 이야기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은 웹스고요. 이 웹스는 윤석열 테마의 골목상권 대장으로 엮인 종목입니다. 오늘 이게 나왔죠. 이게 오늘 전환사채 물량이 53만 주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냥 예쁘게 자리를 잡는 모습 보였고요. 전 이게 이제 한번 툭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빠지진 않는 모습이에요. 강한 모습인 걸 보고 직전 저점, 어제죠. 어제 저점을 손절로 놓고 한번 거래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분봉 차트 보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요것도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올랐죠. 그리고 이렇게 쉬어가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자, 요런 구간을 우리는 항상 공략 구간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략 구간으로 정하는 그런 매매를 합니다. 저는. 자, 5분 차트를 놓고 이렇게 쭉 핀 다음에 매매 마크 조회를 누르면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던 거를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고요. 자, 요런 지점은 다시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최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그죠? 거의 최저점 근방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또 반등하는 모습 보이죠. 자, 이렇게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을 찍어주는 모습 보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요런 지점을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요런 지점을 매매의 대상 구간으로 정했던 이유는 요런 바닥, 자, 요런 바닥, 삼중 바닥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삼중 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정고점 근방에 오니까 또 매도를 하고 시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매매 기법이 숨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봉 차트가 기준봉이니까 이 기준 차트를 놓고 보면 이렇게 오르던 주가는 바로 빠지지 않더라. 이렇게 어떤 지지 라인을 형성하게 되면 여기서 숨고르기를 좀 하고 다시 또 재차 뛰는 경우도 있고, 보통 뛰면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오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출렁임을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함께 매매했던 종목은 요겁니다. 대성창투라는 종목입니다. 대성창투 이 종목은 크래프톤 상장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이고요.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이렇게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갭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내려올 때 직전 고점, 전 고점은 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매를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쭈루루룩 빠지는 바람에 그냥 손절 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자, 분 차트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자, 매수를 한 지점은 이제 이렇게 직전 고점 근방이죠. 직전 고점 근방에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빠질 때 손절 처분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손절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루 종일 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겠죠. 적절한 지점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제 손절이 나가는 그런 매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매한 종목은 이렇게 봤고요. 그럼 이제 시장의 주요 핵심 테마들 중에 오늘 가장 핵심 이슈가 됐던 건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데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관심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도 2개 나왔고요. 자, 요렇게 옵티시스, 코세스, 그리고 이제 전에부터 보던 게 이제 선익, 자이언트, 한빛소프트인데 오늘 요렇게 옵티시스와 코세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새로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로 부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뉴스를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이렇게 특징주라고 뉴스가 나옵니다. 특징주라고 뉴스가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자, 정치권에서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꾸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한다. 요게 오늘 상승의 주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뉴스의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특징주라고 나온 이 뉴스들 이렇게 보시면 여당의 유력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제페트를 통해 국가 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걸 뭐 공개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출마 선언식 가상 세계 버전을 이제 볼 수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테마에 이제 엮이게 된 겁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대선 캠프 출범시키면서 메타버스 대선 캠프를 출범시켰어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세상으로 이제 약간 변화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의료 영상이나 디지털 교육 방송 등 그리고 이제 뭐 K-팝까지 여러 분야에서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현상이 생기고 정부 국책 사업으로도 선정되는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겹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이 종목들이 급등할 때는 오늘같이 이런 옵티시스나 코세스가 아니라 뭐 선익 같은 자이언트 스택 같은 이런 애들이 먼저 한번 뛰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죠. 요렇게 한번 급등한 적 있죠. 여기도 다시 또 급등한 적 있고, 요때도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기술적으로 보면 선익 시스템입니다. 요렇게 직전에 거래량 들어온 고점을 지지하고 상승하죠. 그리고 지지하고 상승하는 것도 이렇게 크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렇게 쌍바닥을 싹 만들고 급등하는 현상 보이죠. 자, 요런 거는 좀 더 강하게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쌍바닥을 만들 때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다시 또 와가지고 삼중바닥을 만들더라도 또 강하게 올라가는, 자, 이런 현상 자주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익 시스템 말고 제가 이제 자주 봤던 자이언트 한번 볼까요? 자이언트 시스템도 이거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뭐, 이 맥정 구간에 이런 데서도 매매했을 거고요. 여기도 이제 엔벨로프로 매매했을 거고, 지금 이제 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돌파 매매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있었겠죠. 돌파가 되고 나서 이제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 그리고 직전 고점을 한번 오늘 뚫었어요. 그죠? 그렇다가 종가는 살짝 밀렸는데, 자,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옵티시스 한번 볼까요? 오늘 새로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요때 이미 이렇게 오를 때 뭐랄까요, 아니면 어떤 앞으로의 향방 이런 것들을 살짝 보여주는 거죠. 자, 요럴 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조정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이것도 살짝 쌍바닥 만들었잖아요. 작은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이죠. 자, 거래량 터뜨리고 지금 급등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예, 보세요. 이것도 분차트로 보면 10시에 그냥 문 걸어 잠궜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일찍 문 걸어 잠그고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애들은 다음날 시가에 이렇게 갭을 뻥 띄우고 위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또 따라붙으면 이제 거대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쭉 빠지면 우리는 물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조정하는 패턴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적절히 저점을 형성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지점에 오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매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직전 고점이 있던 자리 상한가의 종가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고요. 그런 지점에서 무조건 살 게 아니라 그런 지점에서 쌍바닥을 만들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든가 거래량이 줄든가 이런 어떤 매수 시그널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코세스라는 종목을 보면 요거는 뭔가 좀 들쭉날쭉하는 것 같네요. 여기에 지금 긴 꼬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꼬리 상단까지 10,000원이라는 어떤 이제 의미 있는 지점, 11,000원이죠. 여기는 11,000원이라는 의미 있는 지점에 딱 갖다 놨네요.
분차트 한번 보면 요것도 이제 12시경에 이제 상한가로 문을 걸어 잠궜네요. 자, 이렇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 좀 더 강하게 시세를 좀 줄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차트만 봐도 딱 오죠. 한빛소프트는 약하죠. 그럼 한빛소프트는 이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종목들은 이렇게 4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 거죠. 옵티시스, 코세스, 선익, 자이언트. 이렇게 내일 종목에,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서 그중 대장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지지와 저항의 원리, 그리고 적절한 매수 타점에 오면 공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띈 종목 중에 하나가 한세 MK라고, 이게 이제 어제도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최재형 관련 종목입니다. 윤석열이가 요즘에 이제 민낯이 약간씩 드러나죠. 민낯이 드러나고 링 위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X파일부터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걸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와중 반사이익을 지금 최재형 관련 종목들에 몰리고 있다는 게 보이죠. 한세 MK를 보면, 자, 이렇게 갭을 띄우고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거칠게 상승하는 거 보이죠. 자, 이게 큰 폭의 갭을 주고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특정 종목에 어떻게 쏠려 있던 유동성들이 이제 1위로 슬 온다는 겁니다. 요거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졌나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이 300억 밖에 안 되네요. 이 한세 MK는 너무 작은 종목인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잃을 때는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기업 정보에 가서 보면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돼요. 800억. 아주 작은 회사예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보면 재무 비율에 뭐 기업은 괜찮아요. 그죠?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매매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저는 이제 보통 700억은 넘어야 돼요. 700억은 넘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곳에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거래대금이 좀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300억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그 전날은 190억 나왔네요. 자, 그래도 이제 요런 현상을 보면서 윤석열 관련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윤석열 쪽으로 한번 볼까요? 철강 쪽에 좀 돈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 철강 쪽에. 포스코 강판을 중심으로. 윤석열 쪽 한번 볼까요? 자, 윤석열 관련 종목들은 큰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대체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 다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있어요. 뉴스 한번 볼까요? 윤석열과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자, 이 뉴스는 선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에게 한마디 건넸어요. 조언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지사는 비슷한 문건을 받다면서 윤 전 총장한테 조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네. 저도 그 요약된 것 비슷하게 보긴 봤는데요. 또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한번 드린다면, 정치인은 그냥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정면으로 그걸 돌파해야지, 피한다고, 외면한다고 절대 외면되지도 피해지지도 않는다는. 네, 이 지사는 시간을 끌수록 의혹은 더 커질 뿐이라면서 정면 돌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엑스파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이제 장모와 함께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뉴스도 이미 여러 번 나왔죠. 그와 관련된 뉴스도 한번 볼까요? 이런 와중에 윤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주가 조작 의혹에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장모 최모 씨까지 이 수상한 주식 거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수입업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이 지난해 다시 주목받은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개입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던 2010년 초 김 씨가 10억 원이 든 통장을 조작 세력에게 맡겼다는 경찰 내사 보고서가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김 씨의 어머니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의 육성이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딸이 아니라 자신이 배우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이사를 내리는다는 사건을 맡은 검찰은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의 모 재무총괄 등기이사 사이에 수상한 유착점. 네. 네, 이렇게 보시는 뉴스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윤석열은 링 위로 올라와야 돼요.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의혹만 전해줄 뿐이거든요. 올라와서 검증 절차를 좀 거쳐야지. 우리가 국민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지금 이 사람은 자기는 알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자기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이 사람은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거의 전쟁터잖아요. 이제 업을 정치로 하는 분들은 그런 곳에 나가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억측이 나오더라도 대응을 하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권에 이렇게 굴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관련 종목들이 우수수 다 빠져버립니다.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다. 거듭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사라질 거다. 그러면서 주가는 술술술술 빠지기 시작할 거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 한번 보면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이제 나타나는 종목 현상들이 이렇죠. 헤드앤숄더형이라고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이 직전에 있던 이런 고점을 여기 있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면 이제 요런 게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런 지지 라인을 깨잖아요. 지금 그 근방에 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3중 바닥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윤석열이가 이게 대응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계속 숨어 있거나 토론에 나오지 않거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빠집니다. 이제 빠질 때는 겁나게 빠져요. 자, 이럴 때 거래량까지 만약에 실린다 이러면 이제 훅 가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맥점에 오면 이제 살짝 건드려서 돈을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엔벨로프 아주 좋은 지표 하나 있잖아요. 이런 엔벨로프 뚫고 내려오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성향이 있죠. 자, 그런 매매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빠지면서도 반등하면서 빠지기 때문에 우린 또 그걸 또 잡아먹는 거예요. 수익을 내고. 자, 그런 매매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윤석열 관련주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놓은 건 1등, 2등, 3등 이 서열이 있는 거죠. 이제 관심 종목을 배열하는 것도 다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기 때문에 1등주를 보통 위에 놔요. 뭐 이게 이제 우리 기술이 1등이었다 하더라도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전산업이 저는 가장 강하다고 보는 거고, 가장 강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조정을 하고 이제 다시 또 급등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전산업을 요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는 가장 강하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자, 요것도 이제 전형적인 직전 고점에 거래량을 줄이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요런 지점은 이제 리스크가 적어지는 지점이에요. 자, 2, 3%의 손절을 각오하고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보성파워텍을 한번 보면 보성파워텍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이렇게 또 좀 살짝 빠지는 모습 보이죠. 이때 거래량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거래량 많이 나올 때는 일부가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줘야 이제 안전한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봐야죠. 이제 이거는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대형 우량주죠. 이렇게 급등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그냥 죽지 않아요.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반쯤, 반 약간 위겠죠. 까지 조정하고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중을 조절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구간에 오면 이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술을 보면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죠. 이렇게. 자, 이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해외 수주가 이어지고 정부에서 이 원전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온다면 이제 거래량이 터질 거예요.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이 전 고점까지 한번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자, 요렇게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이렇게 쉽게 죽어버리지 않더라.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갔던 애들이 바로 내려오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항상 주가는 오르면 출렁출렁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이렇게 두 개의 방향을 정해요. 그 대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요런 게 이야기의 포인트죠. 자, 오늘은 이렇게 거래한 내역,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치권에서 언급된 이야기들 때문에 집단을 이루어 테마가 다시 형성된 거, 그리고 최재형 테마 중에 한세 기업 그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들 쭉 훑어봤고, 윤석열 관련 종목들이 조금 빠지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을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랬거든요. 대한전선이 어딨지? 대한전선, 대원전선. 요것도 괜찮죠. 요것도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바닥 다지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이죠. 여기도 거래량 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 추세 이어가는지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포인트는 그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잖아요. 거래량이 줄 때 이런 지점을 손절로 놓고 매매를 한번 하게 되면 번쩍번쩍 올라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밌는 종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익 많이 내는 하루 되세요.